그 실태 점검 항목에 대한 부분으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계 정보라고 하면은 다들 아시지만은 그 본인 확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그 CI를 의미하죠. 그리고 본인 확인 기관으로서는 보시는 것처럼 아이핀 3사, 휴대폰 3사, 신용카드 4사, 인증서 그 13개사 총 23개로 그 본인 확인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계정보 이용 기간은 이렇듯 그 본인 확인 기간 23개로부터 연계 정보를 1000건 이상 제공받는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총 6개 항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연계 정보를 제공받은 그 이용 기관이 지켜야 하는 안전조치 의무사항으로는 조금 전에 보신 총 6개 항목으로 그 연계 정보의 생성 처리 등에 관한 기준 별표 4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실태 점검서 같은 경우는 연계 정보 이용 기관이 그 실태 점검을 하는데 그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부분 객관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객관식 항목에 대해서 그 제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 항목은 그 크게 6가지 항목 중에 첫 번째 항목을 보시면은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연계 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계정보 이용 기관은 연계정보를 수집, 저장, 이용, 제공함에 있어서 그 연계정보가 분실이나 도난, 유출, 위변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 밑에 보시면 1-1, 1-2처럼 이렇게 그 아래에 세부 항목들을 필수적으로 포함한 내부 규정을 수립해서 시행하셔야 되며 여기에 포함된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그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 그 필수 항목으로는 그 1-1번입니다. 그 연계정보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그 적용 관리할 수 있는 연계정보 안전조치 책임자를 지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연계정보 안전조치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한과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정보 쪽에 그 개인정보 처리 책임자하고 유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두 번째 그 필수 항목으로 보시면은 그 연계정보의 취급 관리 절차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고, 그 연계정보의 수집, 저장, 이용, 제공, 위탁, 파기 등 그 처리 단계별로 그 취급이나 관리 절차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이런 연계정보 취급 절차에는 연계정보 취급자의 그 의무와 책임, 그리고 취급자의 그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 그다음에 계정이나 접근 권한, 문서 관리 또는 그 보안 설정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로서는 그 연계 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분리 보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용기관들은 대부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그래도 만약에 그 보관을 하고 있다면, 뒤쪽에 큰 3번 항목에 따라서 그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물리적으로나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그 보관하는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분리보관 조치 기준이나 대상, 방법, 접근 권한 관리 절차 등의 내용을 그 포함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1-4 그 네 번째 항목으로서는 그 연계정보의 안전한 저장, 그리고 그 전송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인터넷망으로 연계정보를 그 송수신할 때 그 암호화하는 거와 암호화하는 방식과 그 연계정보를 저장할 때 그 암호화 기준, 뭐 대상,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에 대한 기준 등을 포함하여 그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의 그 다섯 번째 필수 항목은 연계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를 위해서 그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연계정보가 유출이나 그 도난 등이 되지 않도록
연계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나 응용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 개선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그 취약점 점검과 조치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취약점 점검 대상과 그 시기, 그 방법, 그리고 뭐 항목, 담당자, 보고 절차 등을 포함해서 취약점 점검 절차를 마련하시고 내부 규정에 포함해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5가지 필수 고지 항목들을 포함한 그 내부 규정을 수립하셨다면 이 내부 규정은 그 경영진으로부터 그 승인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획득하고 전 임직원이나 또는 연계정보 처리에 관련자들에게 공개해서 이를 준수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하고 유사한 점이 많이 보일 겁니다. 예. 예, 다음은 그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서 그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하는 부분입니다. 어, 그 제출 자료로서는 그 이용기관이 내부에서 그 수립하고 있는 내부 규정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내부 규정이 없는 이용기관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그 내부 규정을 수립해서 제출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태 점검의 큰 2번째 항목으로서는 그 연계 정보를 제공받은 그 목적 내에 연계 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그 세부 항목으로서는 그 연계 정보 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으로서 그 연계 정보 취급자는 권한을 부여할 때 연계정보 안전조치 책임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해서 부여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계정보 취급자나 그 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셔야 됩니다. 그 2-2번째 그 연계정보 취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으로서는 연계정보 취급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셔야 하며, 또한 연계정보 취급자의 업무에 따라서 교육 내용이나 방법, 시간, 시행 주기 등을 그 차등화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교육 내용에는 지금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연계정보 보호의 중요성, 2번째 그 내부 규정에 관한 사항, 취급 절차, 의무와 책임, 안전조치, 침해 대응 절차, 처리 관련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등 이렇게 그 우측에 7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3 3번째 항목입니다. 그 3번째 항목으로서는 연계정보 처리 실태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연계정보 안전조치 책임자는 연계정보가 내부 규정에 따라서 그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그 실태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그 실태 점검의 그 정기 점검, 실태 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점검 시기나 대상, 조직 및 인력, 그리고 점검 항목과 방법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2번째 항목의 그 제출 자료 내용입니다. 그 2번째 항목의 제출 자료는 그 연계정보 처리 시스템의 그 접근 권한 부여 현황 자료, 그러니까 수기로 작업이 되어 있든 시스템에 되어 있다라고 하면 시스템 자료를 캡처해서 내시면 되고요. 또 이제 연계정보 보호에 대한 그 교육 자료와 결과서, 그다음에 처리 실태 점검 결과가 있으면은 그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 시세 점검 그 세 번째 항목으로 보게 되면은 그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경우 해당 주민등록번호와 그 연계정보의 분리 보관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용기관은 대부분 그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보관을 근데 만약에 보관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비인가자의 접근이나 그 취급자의 실수 등에 의해서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가 그 동시에 유출되지 않도록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는 물리적으로나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분리 방식으로서는 그 서버나 DBMS를 분리하는 물리적 방식 외에도 DBMS의 그 인스턴스 단위나 테이블 단위로 분리하는 논리적인 방식으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경우에는 연계 정보와 그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접근 권한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 업무의 그 필요성에 따라서 접근 권한을 최소화해서 최소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등의 그 접근 권한을 엄격하게 그 관리하셔야 됩니다. 예, 그 세 번째 항목의 그 제출 자료로는 그 주민등록번호 및 그 연계정보의 저장소 목록을 캡처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또 연계정보만 보관하는 경우에도 그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보관하는 경우보다는 좀 요건이 완화되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 보안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항목으로는 그 연계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적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4-1, 4- 이렇게 두 개로 문항이 되어 있고요. 4-1번 같은 경우는 필수 사항이고 4-2번은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4-1 첫 번째 항목을 먼저 놓고 본다면은 연계 정보를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수신할 때 암호화 조치 여부로서 그 SSL이나 그 TLS를 적용하거나 또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암호화하는 방식 그리고 VPN들이 적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이럴 때 그 SSL이나 그 TLS를 적용했을 때 그 SSL V3나 그 TLS 1.0 같이 그 취약한 프로토콜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그 저장 시 암호화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권고사항이고 암호화 여부는 그 암호화를 할 수 있는 그 의무 대상자는 그 연계 정보의 보유 수가 10만 명 이상인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의 중소기업과 단체는 반드시 그 연계 정보를 저장할 때 암호화를 하여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 연계 정보를 저장할 때 그 암호화하는 방법으로는 그 상용 암호화 알고리즘 솔루션을 적용하셔도 되고 암호화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많이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암호화 기능을 이용해 하는 등 그 다양한 방법으로 암호화하여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암호화 규정은 권고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사업자의 예산이나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그 27년 5월 1일부터 필수 항목으로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 네 번째 항목의 그 증빙 제출 자료로서는 SSL이나 뭐 TLS 이런 SSL이나 TLS 같이 적용된 그 결과서나 그 인증서의 목록 그리고 그 연계 정보를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있는 그 캡처 화면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섯 번째 항목으로서는 그 연계 정보 분실이나 도난 등의 침해 사고 발생을 대비해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연계 정보 이용 기간은 그 보시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서 그 사항들을 포함해서 연계 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포함 항목은 연계정보 이용 기간은 이용자가 연계정보 처리 여부 및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연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 연계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에도 연계정보의 처리 근거와 연계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에 대해서 공개하셔야 하고, 또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제공받는 자의 명칭이나 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에 대해서 그 사항들을 공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함 항목으로서는 연계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신속한 대응 및 이용자의 불만 등을 접수나 처리할 수 있도록 연계정보 침해 사고 대응 계획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대응 계획에는 침해 사고의 유형과 보고 체계, 그리고 대응 조직 구성이나 운영 방법, 단계별 대응 절차, 그리고 이용자의 불만 등에 대한 접수 창구 운영에 대한 사항, 그리고 이용자 불만 등을 접수,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포함 항목으로서는 연계정보 이용 내역 등 연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동의 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해당 연계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 수집하는 것이 이용자가 확인하는 것보다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마련을 하고 정보 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하셔야 합니다. 이 항목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개인정보 쪽의 항목하고 이용자 권리 쪽의 항목하고도 유사하지만 연계정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의 제출 자료로는요, 침해 사고 대응 지침이나 이용자 권리가 고지되어 있는 문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스템 점검 총 6개 문항 중에 여섯 번째 문항인데요. 이 항목도 마찬가지로 권고 항목입니다. 여섯 번째 항목은 연계정보 제공 기간 및 제공 시기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연계정보에 관한 자료는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근거, 그리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정보의 제공 기관이나 제공 시기, 그리고 제공 목적, 제공 대상을 포함해서 기록하고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은 연계정보의 수집 출처나 시기 등이 적힌 기록된 자료는 최소 1년간 저장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변조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백업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게 보관을 하셔야지 됩니다. 이 항목은 아까 좀 전에 보셨던 항목과 마찬가지로 사업자의 예산이나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2027년 5월 1일부터 필수 항목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여섯 번째 항목의 제출 자료로서는 연계정보의 수집 사실 확인 자료나 별도의 어떤, 연계정보 시스템이 있을 경우에는 시스템 캡처 화면이나 제공받은 로그 등을 제출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